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의 도성정입니다. 다시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피해를 입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곤 하나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개강을 연기하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일단 먼저 개학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먼저 수업에 앞서 공지사항 안내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내용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고요. ctl.kmu.ac.kr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보시겠죠. 근데 모바일로도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바일 기능까지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모바일 이렇게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다 가능하시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제가 지금 보는 그 교수자의 화면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러니까 학습자의 어떤 화면과 조금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지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가 글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 감염 가능성이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이어서 원래는 4월 10일까지 하고 연장을 하고 13일 그래서 이렇게 대면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리고 저희는 4월 11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정말 간절히 보고 싶었으나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를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 방법으로 계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원격 수업을 4월 말까지는 추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치기 소년처럼 이 자꾸 반복된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자꾸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5월 2일 반드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끼리라도 만나도록 그렇게 하시죠. 5월 2일 날. 만약에 5월 2일 날 대면 강의를 안 하고 또다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가족의 달이잖아요. 저희 한번 얼굴 뵙고 같이 꼭 수업 진도가 아니더라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월 2일 토요일 날 뵙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전까지 건강하시고 밝게 지내시다가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빠뜨리지 말고 다 들으시고요. 혹시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다가 불편한 거나 또는 건의할 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는 저 혼자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 말을 제가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해서 들어보기도 하지만 듣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교수님 목소리 듣기 싫어요 이런 거 말고는 혹시 건의사항 있으시면 건의를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얼굴도 뵙고 제가 강의를 드리고 하면 훨씬 더 그런 부분들 더 확인도 가능하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걸 이런 지식이나 또 경험적인 부분들도 이야기해가면서 또 재밌게 강의를 드릴 텐데 얼굴 못 뵈니까 제가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혼자서 강의를 하다 보니 그런 그 학습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와 그리고 호응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힘들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은 어이구 제가 어제 저희 교정에 갔습니다. 요 뒤에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본관 건물이고요. 주차장에서 그 운동장 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총장님 그 집무하는 공간 앞에 이렇게 튤립을 심어서 어제 날짜로 찍은 사진입니다. 상당히 아름답죠? 교정에 이렇게 봄은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끽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고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 빨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정을 같이 만끽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제가, 연구실에 출근하면서 찍은, 예, 저희 교정 캠퍼스에 가장 대가 봤을 때 딱,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찍어봤습니다. 노래도 같이 이렇게 깔아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번 녹화가 뭐 한번 날려먹기도 하고 한 50분을 녹화를 했는데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이 BGM으로 깔리는 음악이나 또는 다른 그 유튜브 영상 또 다른 동영상을 이렇게 참조해서, 이 강의를 찍으니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옆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음악도 없이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선배님들한테 여쭤봐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농담 삼아 감성 공돌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공학도 출신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음악도 사랑하고 이런 뭐 풍경, 뭐 특히 그림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글로벌 시장의 문화적 환경 부분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었고 뭐 시장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경영 그리고 글로벌 경영의 발전 단계, 어떻게 이제 글로벌 경영이 발전하는지, 또 글로벌 창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글로벌 창업과 뭐 이런 경영 의미와 추세, 또 경영의 체계 이런 부분들을 쭉 일장에서 다뤘었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글로벌 시장의 경제적 환경 분석, 뭐 경제의 체제는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체제들이 있고 어떤 경제의 발전 단계를 이루었으며 또 소득 수준과 구매력은 어떠한지, 또 인구는 어떠한지, 또 물가 수준, 뭐 사회 간접 시설, 직접 시설, 뭐 국제 수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글로벌 창업 또는 글로벌 경영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난 바로 시간에 또 글로벌 문화적 환경에 대한 분석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죠? 그리고 어떤 차이들, 언어도 있을 거고, 뭐 종교도 있을 거고, 뭐 시간관도 있을 거고, 그죠? 가치, 뭐 규범, 뭐 의사결정이나 사회, 그런 거에 따른 글로벌 이런 경영이나 창업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이런 부분들을 학자들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했는지, 그래서 홀의 고배경 문화와 저배경 문화, 그리고 홉스테드의 문화 분류 모델, 뭐 이렇게까지 쭉 진도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 시장의 정치적 환경 분석을 이야기할 텐데요. 사실 이 글로벌 강의를 들으면서 또 제가 학부 쪽은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을 강의를 하거든요, 이번 학기에. 그런데 이제 글로벌 이슈가 여러분들도 뭐 글로벌은 남의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만 해도 사실 3개월 전에 중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3개월 지났을 때 지금 확진자만 거의 23만 명, 뭐 24만 명에 육박하고 그리고 사망자도 한 5만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재난에 대한 사태니까 우리가 글로벌에 대해서 원래 뭐 사회적 문제라든지 또 이슈들이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지역을 벗어서 뭐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지금 있을 텐데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 환경에 대한 부분들, 뭐 지구 온난화, 뭐 오존층 파괴 등등 그래서 세계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협의하고 조정하자라고 해서 뭐 세계 국제 기구도 많이 생기고 하고 그렇잖아요. 글로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정보통신과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뭐 재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떤 뭐 물류나 이런 부분들은 맞아요. 뭐 글로벌이라 하면 남의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글로벌은 하나의 어떤 지구촌 가족이 됐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마처럼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교류를 막거나 또 뭐 국경을 폐쇄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코로나 사태에 대한 안정적인 우리의 뭐 건강하게 나시기 위해서 또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뭐 마스크, 꼭 잘하기, 그리고 손 30초 따뜻한 물로 씻기, 그리고 기침할 때 가리고 하기 뭐 이 세 가지를 꼭 잘 지켜줬으면 합니다. 또한 대구 출신이라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에이 그냥 좀 심한 감기겠지 하고 말았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1월 말부터 해서 2월까지는 미국에 이제 연수를 갔었었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걱정하고, 뭐 가족들이나 뭐 엄청 하길래, 그냥 속으로 뭐 걱정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것도 피부로 접하고, 지금 요즘 또 미국이 더 확진자가 많아지고 급속도로 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운도 좋을 뿐더러 저 또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때문에 남이 피해 볼까봐 더 제가 주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 들어서 요즘은 장갑도 하고 다니고요. 예, 마스크도 잘 하고 다닙니다. 남들이 보는 거와는 다르게 그, 예. 근데 이제 대구 분들이 사실 서울의 피해를 좀 보고 있죠. 그 신천지 예 때문에 이제 발생한 이 갑자기 급증한 이 확진자의 숫자 때문에 많은 지금 대구의 경제 또는 대구 경북에 어려움이 있으신데 저 또한 이런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꿔서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치적 환경, 이런 정치적 위험의 원천과 유형, 그리고 이런 정치적 위험에 대한 예측과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문화와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의 관점에 있어서의 이런 그 접근 방법입니다. 또한 문화를 잘 못하면 사업을 망할 수 있지만 서서히 망하겠죠. 근데 정치적 리스크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그 나라의 정치적 환경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번 주차에 정치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치적인 어떤 체계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위험의 원천은 뭔지, 그리고 그 위험의 어떤 유형들, 또 그러면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 방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평가 방법도 간단히 볼 거고, 또 그 산업 특성과 정치적 위험들, 그리고 기업 특성과 정치적 위험, 그리고 정치적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체제 이해에 있어서는 정치체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정부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죠?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다들 잘 알고 계신데요. 엄밀히 말하면 정치체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그리고 전제주의로 나눕니다. 그리고 정치체제는 이런 문화적 환경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서유럽 국가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이런 쪽의 민주정치제를 이런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죠. 또 많은 그런 나라들이 또 전제주의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공산주의도 이 전제주의의 범주에 포함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전제주의라 함은 독재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뭐 한때는 민주주의라고는 하나 전제주의에 가까운 그런 시절도 있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정치적 체계를 어떤 학자들은 문화적인 환경,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이런 문화적 환경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걸 관련지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은 개인의 어떤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에 꽃을 피우려는 나라가 많다고 설명하고 또 소수가
정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전제주의, 예, 독재 정치 시스템은 집단주의적인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주의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일본이 일찍부터 사실은 뭐 우리가 요즘은 뭐 이슈가 되긴 하나 여러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빠르게 어떤 민주주의 꽃을 피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같이 문화적 관계와 가치관과 그리고 정치체제를 연계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반대가 되는 좋은 증거를 보여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주의와 이 전제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전제주의는 어떤 형태에 있는지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먼저 보면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시스템이죠.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죠. 그렇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며,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접민주주의 형태를 택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정치적 주권을 행사할 대표의 선거를 통해 뽑고, 이러한 대표들이 실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이고요. 곧 이제 다다음 주죠. 4월 15일 우리 총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어떤 그 의견을, 우리의 그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그런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모두들 그날은 휴일이실 거니까, 또는 뭐 그 전에라도 사전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꼭 다들 투표는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처럼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우리 또한 국민이 주인인데, 그 주인다운 행사를 할 수 있는 4년마다 한 번씩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고요. 이때만 가서 막 자기가 뭐 엄청난 뭐 일꾼이다, 열심히 하겠다 하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 하는 그런 분들은 이번에는 뽑아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민주주의가 전제주의와 이렇게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국민의 대표가 선거에서 선출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림 보듯이 입법, 사법, 행정 등 이 3권이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완벽히. 왜냐하면 이 세 개를 합쳐놓게 되면 그게 이제 독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이런 의회가 있어야 되고, 또 행정 권력인 어떤 행정부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법 권력인 사법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이 3권이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고, 헌법 관련된 요즘 재밌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재미없나요? 헌법 책? 네. 보면 또 나름 재미있습니다. 잠도 잘 오고. 네,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은 전제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주의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공산주의를 전제주의의 하나의 형태이고요. 보통 공산독재, 또 신정독재, 뭐 종족독재, 우익독재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독재 정치 체제를 우리는 전제주의라 하고, 하나의 정당에 소속되는 사람들에서 정부의 권력이 행사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 정당이 있죠? 저도 다 모릅니다. 왜냐면 수시로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하니까. 그만큼 이제 정당이 민주주의에는 많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오히려 중국은 이 정부의 행정관료 조직보다, 공안보다 오히려 공산당이 더 상위에 있는 조직들이더라고요. 그처럼 공산당 하나의 당이 있죠. 북한도 그렇잖아요. 공산당 하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에서 정부 권력이 행사되는 걸 독재 정치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주의 한 사람 또는 하나의 당이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즉 정당도 하나고 정부 권력이 하나의 정당에 다 소속된 사람들에 의해서 행사될 때 이걸 우리가 전제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제주의는 이런 민주주의와는 달리 야당, 반대당이 어떻게 해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의회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며 대의원을 뽑는 선거행위도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것들은 민주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전제주의 형태를 보면 첫 번째 이런 공산당 하나의 당이 독재를 하는 공산 독재, 예를 들면 뭐 북한, 뭐 쿠바 이런 데가 가장 좋은 예이겠죠. 그리고 미얀마도 그렇고, 그죠?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뭐 중국은 그래도 많이 이제 그 공산당이 독재를 하고 있으나 또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요. 지난 우리가 2주 전에 이야기했던 그 경제 체제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신정 독재가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 집단이 어떤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형태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란, 그죠? 아마디네잘, 뭐 탈레반, 이슬람 국가 다수가 이런 종교, 그죠? 이슬람권의 어떤 그 종교를 채택하고 그 이슬람 종교 단체가 집권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되는 이유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상권이 분립되지 않다 보니까 비리도 많고 뭐 종교를 일하나 이 빈익빈 부익부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슬람과는 이런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종교적 지도자가 정치적 지도자가 동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예를 들면 정통 이슬람과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신정 독재 체제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국가들과의 마찰 또 심하게 생기고 있죠. 그 다음으로 보면 이런 종족 독재가 있습니다. 종족 독재. 한 부족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형태이죠. 예를 들면 가봉, 외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다수가 이런 종족 독재. 그래서 종족 간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죠. 이런 아프리카 쪽의 이런 종족 독재 부분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익 독재가 있죠. 우익 독재는 군부 또는 극우 집단에 의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때요? 극우 집단이 정치적으로 독점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의 어떤 이런 군부 극우 집단에 대한 독재, 그죠? 엘살바도르나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이런 독재들이 상당히 딱 보기만 해도 상당히 역사적인 아픔과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그런 나라들이고 이슈였죠. 보면 사실 앞서 말했던 민주주의 외에 이런 공산, 친정, 종족, 우익 독재가 잘 살면 또는 좋은 본보기가 보이면 우리들이 판단할 때 있어서 이렇게 해도 좋은 사례가 있구나라고 할 텐데 사실 이렇게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 여러 이제 그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보면 이 모든 걸 다 해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민주주의로 갔죠. 그처럼 이렇게 공산 독재는 우리가 이제 6.25 사변 나기 전에는 있었고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하면 전체를 보면 북한은 공산주의 하고 있고 한때 우리가 또 신정 독재도 했죠. 지난 지금 공식적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죠? 이런 거의 그런 느낌의 또는 아주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고려 시대라든지 이런 때도 보면 우리가 이제 신정 독재에 대한 역사도 갖고 있죠. 또 이제 종족 독재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우익 독재도 했었죠. 한때는 이제 군부 극우 집단이 우리가 차지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형태의 조직 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많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험이 더 많은 지식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정치체제는 크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전제주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정치적 위험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위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다른 국가들의 어떤 주권 하에 들어가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기업이나 창업 활동을 수행할 때 그 나라의 정치 체제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나라의 정치나 정부 정책에 급변한다면 외국 기업들은 어때요? 예, 많은 위험을 지게 되죠. 예,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뭐 사례를 들어도 그렇죠. 홍콩. 물론 홍콩 사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 꺾이고 묻히긴 했으나 홍콩의 사태 또한 큰 이슈가 됐죠. 네. 그러면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효성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10년 정도 근무했는데 2017년에 이제 퇴사를 했고요. 거기에 뭐 홍콩 법인장이 이제 김 법인장님이 계신데 허용호자 하는 아주 친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쪽에서 거의 십몇 년간을 이제 법인장을 하고 계신데 어, 예. 근데 이번에 홍콩 사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이제 아무래도 거기는 교육이 힘들기 때문에 홍콩 법인에서 많은 이런 그 사업을 했었었는데 이번 이제 그런 그 홍콩 사태 또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금 중국과 홍콩 이런 쪽에서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그 정치적 사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네, 이런 우리 글로벌 기업이나 또 그쪽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 및 자사성의 불확실성을 바로 이런 정치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업은 해외에 진출할 때 이런 정치적 리스크, 위험을 잘 분석해야 되고요. 정치적 위험을 분석하지 않고 이런 경제라든지 뭐 이런 쪽만 뭐 또 시장 환경 뭐 이런 것만 보고 이제 진출하다 보면 이런 정치적 위험에 직면하는 경영 활동에 가장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철수하게 되는 심하게는 이따가 뭐 사례도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릴 텐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정치적 사례, 그 정치적 리스크가 보면 몰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철수, 몰수. 우리 개성공단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멀리 있는 굳이 동남아에 가지 않더라도 그죠? 동남아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그쪽까지 부품을 보내고 또 뭐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완제품을 국내 또는 해외로 보내려고 하면 그 물류 비용이 크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도 싸고 또 가까이 있고 하니까 물류 비용도 저렴하게 해서 한때는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를 했죠. 또 실제로 많이 또 가서 현지에 공장을 짓기도 했고요. 근데 어땠나요? 네, 이런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한순간에 다 나오게 됐잖아요. 또 현대 또한 마찬가지 금강산 관광 개발이라고 해서 금강산 뭐 호텔도 짓고 뭐 관광 개발도 했는데 그거가 단절되거나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네, 지금 사용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다 나오게 되고 뭐 그처럼 이렇게 몰수 또는 철수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뭐 또 최근 뭐 북아프리카와 중동국가의 내전이 아직도 계속 격화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뭐 철수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정치적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적 리스크 등이 존재하고요. 이게 사실 가장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미래의 이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제공한다라는 게 정치적 어떤 리스크의 가장 큰 어떤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위험에 대한 부분들의 케이스를 하나 잠깐 말씀을 또 드리면 이 쿠바 사태 혁명 있죠. 이 독립 이후에 이 독재, 부패, 쿠데타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 변호사 출신 카스트로 그 혁명의 대표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베레모인가요? 베레모를 쓰고 이렇게 포스터에 많이 나오죠. 이 카스트로. 6년간의 혁명운동 끝에 1959년에 정권을 장악했고, 그래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제국의 원조를 받아가면서 극좌선양의 어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공산 통치를 해갔으며,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미국인들이 운영하던 뭐 재단 공장, 니켈, 코발트, 광산, 정주 이런 것들이 다 보상 없이 쿠바에서 국유화를 해버렸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쿠바에서 약 한 2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증발당했다고 그때 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했으니까 이 채널을 클릭해서 보시면 쿠바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잘 나올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걸 클릭해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또 뭐 저작권 침해 이런 또 메시지가 떠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클릭해서 잠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녹화를 한 30분 정도 단위로 해서 끊고 저장을 하고 다시 이제
예, 녹화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0분 정도 녹화를 하고 저장을 눌렀는데 예, 에러가 떠서 이 프로그램 에러로 인한 저장이 되지 않고 영상이 플레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새벽 한 2시에 아주 소리 없는 막 이런 외침, 이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새벽이라 비명을 못 지르고 아주 머리가 아주 아팠습니다. 쥐어뜯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제가 이제 머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한 30분씩 끊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저장을 하고요. 한 30분 정도 녹화는 뭐 잘못해서 날아가도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을 텐데 한 50분짜리의 그 동영상을 강의를 녹화를 하고 이게 날아가면 아주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30분이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잠시 끊고 다시 이 4주차 2강을 녹화를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요 영상 쿠바 쪽 혁명에 대한 사례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저도 차 한잔 마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